자, 일단은 이제 K리그 1 경기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북현대 대 이제 제주유나이티드. 자, 일단은 이제 전북이랑 제주 양팀 다 3일 전에 이제 FA컵 경기를 뛰었는데, 이제 전북과 다르게 이제 제주는 울산과 연장 끝에 승부차기까지 하면서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는 지금 전북에 비해 열세인 상황입니다. 물론 뭐 오히려 좀 주전 라인업을 많이 쓴 거는 전북이긴 하지만 체력적인 요소나 컨디션적인 요소를 고려했을 때는 제주가 지금 더 훨씬 더 열세다. 요거는 좀 더 맞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FA컵에서 광주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경기에서는 상대인 광주가 좀 로테이션 위주로 돌렸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의미 있는 경기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전북이 이제 직전 대승을 거둔 거는 굉장히 분위기 전환에 좋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좀 확실히 이게 잘해서 이겼다기보다는 광주가 뭐 이제 로테이션 위주로 돌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일단은 양 팀의 그런 최근 경기 결과를 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두 팀 다 좀 점유율은 나름 비슷하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좀 더 체력적으로 열세인 그 제주보다는 아무래도 전북이 더 주도권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런 공격적인 기회나 이런 게 제주보다는 좀 더 전북이 더 많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상대 전적도 최근 3경기 기준 전북이 전부 다 이겼기 때문에 상성상 전북이 더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제주가 지금 원정에서 경기력이나 이런 성적이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좀 더 제주 입장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언급했듯이 뭐 체력이나 컨디션 요소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지금 전북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이거는 전북 쪽 사이드를 봐서 전북 쪽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한번 햄무 도전 경기,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승에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1020우애님 레드벌룬 3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1020님 하루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1020님. 그럼 제가 일단은 K리그랑 J리그 조합본 먼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3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후에는 이제 이따가 MLS 미국 축구 조합본까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냈으니까 한번 보관함 확인해 보시면은 되실 것 같고, 혹시나 이제 보관함에 그 조합본이 안 들어왔으면은 그 스팸함까지 확인하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3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제 두 번째 경기. 자, FC 서울 대 이제 대전.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양 팀의 결장자로 봤을 때 FC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유민 선수가 지금 결장 중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FC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1승 2무로 지금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공격 흐름이 최근 좀 좋지가 않아서 득점력은 다소 아쉬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시즌 초랑 비교했을 때도 공격 전개에서도 약간 좀 그렇고, 그리고 골 결정력도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득점력으로는 많이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도 서울과 같이 지금 최근 3경기 기준 1승 2무로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제주와의 경기에서는 팀 내 핵심 자원인 그런 레안드로와 그리고 이진현 선수가 결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에서 좀 날카로운 모습을 종종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공격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서울보다는 대전이 더 날카롭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이번 서울과의 경기에서는 이제 직전 경기에서 출전 못한 레안드로와 이진현 선수 둘 다 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공격에서 더 기대해야 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대전이 공격도 좋긴 하지만 그만큼 원정에서 수비가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서울 역시 지금 공격 흐름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어느 바적으로 보면은 다득점 사이드로 갈 가능성도 있는 경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뭐 지금 이제 아무래도 대전이 전부 다 이제 공격이 좀 좋다고는 하지만 공수 밸런스가 많이 불안정하고, 오히려 홈에서 서울이 더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경기를 할 수 있는 서울이 좀 더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저는 이번에 FC 서울 쪽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햄무도전, 그리고 2.5 기준으로 오박,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대전이 공격이 좋긴 하지만 수비가 좀 많이 불안한 거를 염두를 해두면은 그래도 공격 수비 조화가 좀 많이 잘 어울리는 그런 FC 서울이 좀 더 안정적인 경기로 리드를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K리그 2 경기, 이제 안산 대 이제 부천. 자, 일단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지금 이제 패신이랑 지금 임민혁 선수가 결장 중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전력 누수가 있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연패 중으로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수비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상태예요. 게다가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는 임종현 감독이 이제 비리 혐의로 인해 경질까지 되면서 현재 지금 내부 분위기도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경기 안에서나 밖에서 전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안산이고, 자,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이제 부산이 좀 더 점유율을 이제 약간 높게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경기를 조율할 것으로 봐요. 자, 하지만 지금 부산의 경기를 봤을 때 최근에 좀 많이 공격 전개에서 답답함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보다 좀 후방에서 그렇게 좀 볼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 좀 템포 느린 그런 경기로 진행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뭐 부산의 공격 경기 많이 쉽고 공격 전개도 이제 좀 약간 투박해지면서 현재 좀 많이 안 쉬운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후방에서 볼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템포도 좀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물론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안산보다는 당연히 부산이 경기력적으로나 뭐 전력적으로나 더 우세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최근 2경기 연속 공격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지금 공격 사이클이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상대 전적 또한 지금 최근 3경기 기준 안산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이제 부산이 이긴다고 해도 대승까지는 약간 힘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산이 좀 많이 좋지 못하지만 원정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 부산이라고 부천이로 되어 있네요. 원정 부산이 이제 1.6대 그런 배당을 받을 만큼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경기는 아니다. 네, 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요거는 그냥 승패보다는 고배당으로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를 가져가거나, 안 그러면 어느 버적으로는 언더를 볼게요. 왜냐면 지금 두 팀 다 공격 전개가 그렇게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골 결정력도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언더도 나쁘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산 대 이제 부산 마무리가 됐고, 자, 그다음 이제 부천 대 이제 김천. 자, 일단 이제 라인업 누수를 봤을 때 부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내 득점 1위 공격수인 그런 안재준 선수를 포함, 그리고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 몇몇 선수들도
지금 결장 의심인 상태. 자, 그리고 이제 반면에 뭐 김천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라인업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양 팀 다 지금 분위기가 좋은 상황인데,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굉장히 좀 공수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김천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골가뭄에 시달리다가 이제 직전 2경기 연속 3득점 이상을 하면서 지금 득점력이 폭발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물론 뭐 이제 최근에 김천이 경기를 한 그런 팀들을 보면은 수비가 안 좋은 안산이랑 천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공격 전개가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현재 지금 이제 공격 흐름이나 이제 전개는 김천이 더 좋기 때문에 공격면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김천이 더 우세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 상대 전적 또한 3경기 전부 이제 김천이 부천 상대로 이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격면이나 안 그러면은 상성상 지금 김천이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 지금 부천이 홈에서 좋은 경기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이 경기는 김천이 좀 더 이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저는 요거는 김천 쪽 승, 그리고 요것도 고배당으로는 한번 햄무 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오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부천도 충분히 한 골 이상 넣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점을 고려하면은 김천이 이기면서 좀 오바 쪽으로, 네, 어느 바는 오바 쪽으로 가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네, 조심스레 예상해봐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K리그 2까지 전부 다 이제 분석이 마무리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J리그 경기. 자, 첫 번째 경기는 이제 니가타 대 히로시마. 자, 여기도 이제 라인업 누수를 봤을 때 니가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가 1명 결장입니다. 그리고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결장. 네, 이렇게 양 팀이 지금 1명씩, 네, 주전 선수들이 결장인 상황이고, 자, 일단 이제 니가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공격적인 손실이 큰 게 팀 내 핵심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이토 루타로가 이적을 했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 전력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경기만 봐도 좀 어느 정도 득점 찬스를 만들어도 그게 득점까지 연결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확실한 그런 골잡이가 빠진 거는 니가타 입장에서는 타격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기준 원정에서 4연패로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원정에서는 공수 밸런스가 불안정하고 공격 전개도 좋지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홈에서는 굉장히 좀 조직력 있고 경기력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그거와 이제 상반되게 원정에서는 지금 경기력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까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 차이가 좀 심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일단은 볼 수가 있고, 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좀 더 살펴보면은 최근 이제 니가타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압박하며 이렇게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도 히로시마 상대로 어느 정도 좀 이제 압박 위주로 좀 플레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니가타가 압박을 하면은 그런 좀 빈틈을 노려서 측면 위주로 공격을 그런 진행하는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식으로 대충 경기 양상을 좀 볼 수가 있고, 자, 이제 전력면에서는 지금 현재 히로시마가 더 좋다고 해도 아무래도 지금 히로시마의 그런 최악의 원정 경기력을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니가타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제 니가타도 그렇게까지 경기력이 좋다고 하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원정 히로시마보다는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원정 히로시마보다는 그래도 니가타 쪽 프랜승이 좀 더 합리적일 것 같고,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 경기, 그 2.5 기준으로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니가타랑 이제 히로시마 두 팀 다 지금 공격 전개가 안 좋기 때문에 요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아무래도, 네, 언더가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까시마 대 이제 교토상가. 자, 일단 이제 라인업 누수를 봤을 때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공격수 2명이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토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1명이 결장.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계속해서 클린시트 경기를 하다가 이제 직전 간바 오사카와의 경기에서 이제 2실점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제 그 간바 오사카와의 경기에서 전반에 이제 2골을 먹히면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후반에는 다시 그런 안정감을 찾아서 네, 실점 없이 잘 마무리를 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 계속 클린시트로 좋은 그런 수비력을 보여준 가시마가 2실점을 한 거는 좀 상당히 좀 타격이 크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교토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수 밸런스가 안 좋은 팀으로 이제 라인을 올려서 보통 공격에 힘쓰는 플레이를 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격에서도 빛이 발하지만 그만큼 수비도 많이 안 좋은 팀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경기 양상을 한번 네, 봤을 때 까시마가 전반적으로 이제 높은 골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아무래도 교토상가가 그렇게까지 점유율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가시마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교토상가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굉장히 좀 많이 취약하지만 그 중에서 좀 침투에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좀 더 침투에 강점이 있는 가시마가 교토상가의 그런 수비진을 어느 정도 좀 공략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비에서 이제 교토상가가 좀 고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교토상가 같은 경우에 역시 좀 더 계속해서 이제 가시마의 빈틈을 노려서 빠른 역습 전개를 통해 기회를 엿보면서 좀 경기를 플레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 일단 이제 직전 가시마가 이제 간바 오사카 상대로 2실점을 했다고 해도 이제 그 경기는 이제 원정이다 보니까 원정에서는 좀 더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긴 했지만 여전히 홈에서는 수비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공격 전개 또한 가시마가 홈에서 좋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승패를 보면은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교토상가보다는 좀 더 공수 밸런스가 좋은 가시마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저는 가시마 쪽 승, 그리고 2.5 기준 요거는 오바 볼게요. 네, 가시마 승에 2.5 기준 오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간도스 대 이제 우라와. 자, 일단 이제 라인업 결장 누수를 봤을 때는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공격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네, 요 정도로 라인업 누수를 지금 체크할 수가 있고, 일단 이제 최근 사간도스랑 우라와 두 팀 다 상승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리그 기준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라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그 기준 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팀 다 최근 패가 없으면서도 굉장히 좀 그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네요. 일단 이제 우라와 같은 경우에 공교롭게도 마지막으로 패배한 경기가 5월에 치렀던 사간도스와의 경기였는데, 이제 그 경기에서는 우라와의 그런 공격 전개가 잘 안되면서 좀 무기력하게 2대0으로 사간도스한테 패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그때랑은 다르게 이제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가와사키와의 경기에서부터 점점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이면서 공격 전개가 이제 이전보다 더 좋아진 상태고, 그리고 직전 이제 쇼난과의 경기에서 득점력이 폭발하면서 좀 공격의 혈이 뚫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경기에서 이제 쇼난 상대로 4대1로 이겼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6월에 그런 답답한 우라의 공격력이 좀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공격에서 좀 혈이 뚫린 모습을 좀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지금 우라와가 이제 좋은 공격 흐름을 이어갈 수 있고, 그리고 사간도스 또한 최근 공격에서 물이 올랐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다득점 사이드로도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라와가 이제 3일 전에
쇼랑과의 그런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열세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그런 경기력이나 공수 방면에서는 사간도스보다 우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경기는 우라와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분석 결과 봤을 때 그래도 이거는 이제 승패를 본다면은 그래도 우라와 쪽 사이드를 보고 그 대신에 이제 고배당으로는 햄무 보도록 할게요. 왜 사간도스의 기세도 지금 만만치 않고 그리고 경기력 또한 좋기 때문에 우라와가 이긴다고 해도 대승보다는 1점 차 내외에서의 그런 승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언급했듯이 2.5 기준은 이제 오바 다득점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라와 승 햄무의 2.5 기준 오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고 이제 마지막 J리그 경기 빗셀고베 대 사포로. 자 일단 이제 빗셀고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이 결장입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네, 결장자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빗셀고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홈에서 4연승으로 굉장히 좀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 홈에서 멀티득점 이상을 꾸준히 넣어주면서 공격에도 굉장히 물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수 방면에서 굉장히 지금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빗셀고베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 J리그 내에서 공격 전개가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팀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수비도 리그 내에서 가장 안 좋다고 볼 정도로 지금 최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포로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자면 이제 J리그 내에서 공격도 최상 하지만 수비는 좀 최악인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간략하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 사포로가 좀 라인을 올려 기존의 그런 스타일대로 더 적극적으로 네, 좀 공격을 하겠지만 이제 빗셀고베가 좀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그런 플레이하는 팀 상대로 굉장히 좀 대응을 잘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격이 오는 거를 잘 받아내면서 오히려 역습 기회로 그런 전환하는 능력이 뛰어난 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히려 공격을 막아내면서 네, 바로 역습 전개를 해 좀 빗셀고베가 득점하는 그림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 또한 지금 뭐 최근 5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빗셀고베가 사포로 상대로 전승이에요. 그만큼 상성상 빗셀고베가 매우 지금 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현재 지금 분위기, 경기력 그리고 상성 등을 다 고려해서 빗셀고베 사이드를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패 중이기도 하고 요 점을 좀 고려했을 때 분석 결과 보면은 요거는 빗셀고베 쪽 승 보고 요거는 핸디로는 한번 마인승까지도 한번 본 경기예요. 왜냐면은 빗셀고베가 이제 이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한 번 무너지면은 이제 크게 무너지는 경우도 네 좀 많거든요.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한번 그 사포로의 그 특성상 질 때는 좀 이제 크게 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마인승 한번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 오바 네 배당 대비했을 때 한번 오바 도전도 네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배당 2점대가 좀 넘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 현재 양 팀의 그런 공격력 그리고 사포로의 그런 최악의 수비력을 고려했을 때는 오버도 한번 도전해볼 만한 경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빗셀고베 승 마인승의 3.5 기준 오버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분석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추천이나 이제 지어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이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